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 실무 제6장 파산재단이 점유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산재단은 어떤 뜻이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두 번째 파산재단이 점유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네 번째 재산조회, 마지막으로 기타,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이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하죠. 이건 개인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파산법 2005년까지 시행된 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파산도산법, 종합도산법 전에 시행되는 겁니다. 2016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 구파산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국내외의 학설과 법원의 실무 및 다자간 조약이 일치하여 보편주의로 향하여 가는 추세에 맞춰 속지주의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파산법 하에서는 국외재산은 자유재산에 속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제의 관리청구권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국내외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파산관제의 관리청구권이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자, 그럼 두 번째, 파산재단의 점유와 관리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점유 및 관리의 착수. 파산관제인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됩니다. 479조. 점유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현실로 파산관제인이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보전하고 그 효용에 따라 이용하여 증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조사, 매출채권의 회수, 시효의 중단,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처리, 부인권의 행사, 예금이자 기타 과실의 증대 등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파산재단에 관한 점유 착수는 파산관제의 취임 직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문 또는 제3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파산 선고에 관한 공고문을 부착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 파산관제의 점유에 속한다는 취지를 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선고일에 점유 착수를 합니다. 개인 파산에서도 때로는 그 재산이 어떤 좀 봉인을 할 필요가 있다, 현상 변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니다. 저도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피부과 의사인가요? 그 강서구 화곡동 쪽에 해본 것 같습니다. 채무자 땡땡땡 주식회사, 위 채무자는 2019년 매달 며칠 10시 서울회생법원 제 몇 부로부터 2019 하합 땡땡땡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본인이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주거, 사무실 및 그 안의 일체의 유체동사는 본인의 점유관리하에 있으므로 본인의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것입니다. 파산관제인 변호사 땡땡땡, 연락처, 전화. 파산관제인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서 등에서 본점 소재지에서 이미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여 점유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 등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 등이 보조를 받아 가능한 한 동시에 점유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유치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조인 등을 파견하여 점유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점유 착수 당시 현장 상황, 사무실 등 내부의 유체동산 등 현황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남겨두어야 합니다. 통상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화폐, 돈이죠,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 어음, 수표용지, 상업장부 등 중요한 서류, 열쇠, 예금통장, 법인카드, 등기 필정보, 공인인서 등을 파산관제인 사무소로 가져오고
사무실, 공장, 창고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대한 점유를 실시합니다. 뭐 개인 파산에서 이 정도까지 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준용해서 중요한 서류 등이 운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인 경우에는 중요한 것, 법인인감,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 최근의 상업장부, 열세, 예금통장,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선별하게 가져오고 나머지 서류 등은 법원과 협의하여 보관장소를 정합니다.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사무실 등에서 점유착수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요한 서류, 집기, 비품, 재고자산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보관장소, 수량, 가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채무자의 대표자, 근로자 등을 동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산관제인이 취임 당시 채무자의 대표자가 이미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회계 담당자 등 실무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연락처를 파악해두고 그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앞으로 소재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취임 직후 필요한 설명을 미리 듣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채무자의 임직원들이 파산관제인이 점유관리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를 하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파악 및 이를 전제로 한 이후의 원활한 관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법은 파산 선고 후 파산관제인이 곧바로 파산재단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제인에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이 점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점유 및 관리 착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연말에 이제 고생한 건데 28일날 파산 선고를 하니까 이게 14일 이내 뭔가 관제인이 법원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월 10일까지 제출하니까 이제 채무자는 1월 대표이사는 1월 7일인가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이나 연초에 걸리면 아주 이게 뭐 쉬지도 못하고 뭐 특히 관제인은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고서에는 1. 파산 선고 직후 보고서 작성일까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2. 파산재단이 점유 착수 실행 내용 3.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 현황 4. 채권자 현황 및 부채 현황 5. 계류 중인 소송의 현황 6. 재무상태표, 자산 현황 및 환가계획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서하고 채무자 신문사항에 웬만하면 다 기재해 줍니다. 법인 파산 신청할 때 그거를 또 다시 또 일일이 또 뭐 타이핑을 치거나 해서 다시 또 검색을 해서 이제 다시 정리하겠죠. 나름대로 관제인 보고서 형식으로. 봉인은 파산관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점유관리가 평온하게 이루어지면 봉인이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파산선고 전후로 파산재단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는 그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이 실시한 봉인을 손상하면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됩니다. 주로 파산관제인이 파산관제인 사무소로 점유를 이전할 수 없는 동산,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금고 등에 대해 봉인이 이루어질 것이나 부동산에 대하여도 봉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지만 등기만으로는 현실의 점유나 관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문 앞에 딱 붙여놓고 출입을 금한다든지 파산관제인이 점유하에 있다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나 왔다 갔다 못하게 관리 방법으로. 법상 봉인의 방법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봉인표를 붙이는 방법이 합니다. 봉인표는 개개의 물건마다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고나 창고 등은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시정한 후 문과 자물쇠 부분에 봉인표를 붙입니다. 부동산은 출입구 열쇠를 바꾼 후 그 출입구에 봉인표를 부착하거나 봉인표를 부착한 편말을 세웁니다. 봉인표에는 이 봉인을 파기하거나 무효로 하게 하는 자는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2019년 땡땡땡 서울회생법원 법무사관 땡땡땡이라고 기재하고 소속 법원을 남나라해야 합니다. 봉인한 자는 봉인 후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봉인 조서에는 봉인한 날짜와 장소, 봉인의 목적물, 봉인 참여자의 표시, 봉인 참여자의 서명 날인, 봉인한 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표시된 봉인에 관한 조서는 파산관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 기록에 편찬합니다. 봉인된 물건을 한가에 하거나 그것이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봉인이 필요가 없게 된 때는
파산관제인 봉인 한자에 대해 봉인 제거 신청을 하여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봉인을 제거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 하고 봉인 제거 조서도 사건기록에 편찬합니다. 이게 뭐 귀찮죠. 그러니까 봉인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다만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한 경우가 없죠. 그렇죠? 파산관제인이 점유 착수 시 부착하는 안내문이 그냥 우리 안내만 합니다. 아까 그런 사실상 봉인이 기능을 하고 있고 달리 봉인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채무자 사무실에 금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시정한 후 문과 자물쇠 부분에 파산관제 인감을 날인한 후 지편을 부착하는 예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도 사실상 봉인이 기능이죠. 법적인 봉인은 아닙니다. 법적인 봉인이 이게 어렵죠. 뭐 물건마다 해야 되고 번호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서 작성해야 되고 그쵸.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되고 또 제거할 때는 또 허가 받아야 되고 엄청 어렵죠. 이건 그야말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관의 어떤 봉인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사실상 그냥 봉인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시건장치만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부의 폐쇄. 파산관제 취임 직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상업장부 등 중요한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무실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장부가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기장 대리인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장부를 제출받기도 합니다. 채무자 이사가 창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제인 그 이사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폐쇄 대상인 장부는 통상 상업장부,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입니다. 컴퓨터 등에 의하여 이제 회계가 관리되는 회사의 경우는 통상 장부에 준하여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고 폐쇄하거나 봉인합니다. 통상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로부터 장부를 인도받아 장부의 여백에 이하 여백을 기재하고 장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 다음에 이 장부는 2019년 몇 월 며칠 10시 파산 선고에 의해 폐쇄한다. 2019년 몇 월 며칠 12시 파산관제인 땡땡땡이라고 날인합니다. 실무에서는 파산의 장부를 폐쇄하는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거의 장부의 폐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로부터 장부를 인도받아 이를 관제인 사무소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로는 관제인이 장부 현상을 확인한 후 파산 선고 후에 고용한 보증인에게 그 보관을 맡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의 관리. 법원은 최신관서, 운송인 그 밖에 우편물 배달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인은 아마 하는지 법인은 하죠 이거. 근데 개인 파산은 이제 임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배달 촉탁하는 걸로 크게 실익이 없어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실무상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재산 목록의 작성 및 재산 가액의 평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재산 목록의 등본에 기명 날인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관 지체 없이 파산 선고 모든 재산이 파산 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의 재산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재산 목록은 재산가액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재산가액의 평가는 그 결과를 재산의 환가 목표 가격 설정, 예상 배당 이후 추정을 위한 자료를 활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산재산의 회계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작성한 재산 목록과 재산가액의 평가를 기초로 파산관제 재산의 환가 또는 포기 적정량을 감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제를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회 채권자 집행 기일 전에 파산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내역, 장부가액, 청산조정, 파산 선고의 기준 청산가치, 예상한 환가의 현황, 최종 환가 결과에 기재하도록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서에도 이걸 하는데 신청서에는 작성 안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 목록의 작성 여기 첫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